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프레임이 일단 그렇게 잡힌 거예요. 선거 개입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됐건 프레임은 거는 놈은 검찰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죠. 그러니까 프레임 거는 놈한테 대항해서 이겨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자고.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국회는 좀 그렇게 용어는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국민도 특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더 심하겠죠. 그 권한이. 그러니까 법무부한테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달라고. 그럼 법무부가 검찰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검찰이 거기에 사람들 이름 뭐 이런 것만 지우고 다시 법무부로 줘요. 그럼 법무부에서 국회에 공개를 하는 기존에 그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가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이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요약해서 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 논란입니다. 엄청난 논란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청구하는 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나면 빨라도 2주, 보통 한 달에서 60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10일 안에 무조건 줘야 돼요. 10일 안에 자료를 주지 못하면 왜 못 주는지까지 그러니까 그 사유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그 자료 청구권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공소장을 공개를 해. 그러면은 공소장 자체를 국회에서 공개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 건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그걸 보도자료를 쓰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어떤 핵심 내용만 뽑아가지고 뭐 비판을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손으로 그냥 그 공소장 자체를 공개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법무부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정보를 그냥 다 알려주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말자고 해서 지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지금 땡깡을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사건이 아니래도 흐름이었어요. 검찰 개혁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우는 검찰의 그 능력은 한번 죄목이랄까 이런 걸 퍼뜨리는 순간 그 죄인이 돼버리는 낙인 효과가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이 공소장이 60장 정도 된대요. 굉장히 긴 거라고 하더라고. 물론 뭐 저쪽의 반박은 거기 13명이 기소됐는데 60장이면 많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디테일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전에 A4 반쪽만 냈다가 창피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요. 그 피의자로 돼 있는 분들이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국회로 가면 보시잖아요. 곽상도, 주광덕 이런 자들이 거기 여과 없이 읊어. 그래가지고 아예 낙인을 찍어놓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총선 뭐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검찰의 개혁 방향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논란을 어떻게 번지고 있냐면은 왜 그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애매모호하고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청와대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공개를 안 한 거다라고 몰고 가기는 딱 좋은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몰고 가니까 저도 오기 전에 종편 TV 뉴스 보다가 딱 넘어가서 왔었네요. 마차 평론가님, 네. 중심을 흔들리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왜 안 주냐? 왜 하필 청와대 수사 13명 기소한 건데 그래서 안 주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형사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이제 공표되는 규정이 2개월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뭐 법무부도 어기는 공보 규정 이렇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아예 제출 안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문을 이제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하는 거지. 요약. 예, 요약본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국회법 얘기하셨는데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이 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뭐 이름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익명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피의 사실이거든요.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에 준해서 혹은 그보다 더 높게 보호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일관된 법조계의 의견이었거든요. 그걸 담은 것이 형사사실 공표 규정이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일종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이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다만 이 건이 왜 하필이면 이거 첫 사례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법무부에 대한 오해의 어떤 프레임은 뭐 타이밍상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이 사건은 김태우로부터 시작해요. 그 검찰이 1년 8개월 동안 캐비넷에 묶어뒀던 거야. 지금 푸른나무가 1년 반 만에 중앙지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사건화 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요 방식으로 가면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인데 지금은 반대로 말하면 검찰의 총선 개입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악용되는 걸 방치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이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편에서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해대면 청와대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보다 그 일각 이쪽에 있는 일부분들도 왜 그걸 공개를 안 함으로써 더 뭐 불필요한 오해를 주느냐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한 번 원칙을 세웠으면 계속 그렇게 가야죠. 지금 그래서 포토라인에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리는 식으로 왜 이전 정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쳐서 공격하기 너무 좋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배경 지식이 없다고 딱 그냥 그 뉴스만 받아들이게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종편에서는. 그러니까 어쩌면 인문학적 논란일 수도 있어요. 가치관 차이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악의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인문학적 가치관은. 근데 이 인문학적 가치관으로 한쪽의 시각만 일방적으로 때려놓으면 사람이 그게 세뇌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악의성을 갖고 뭔가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디테일은 살짝 빼놓은 채 어떤 자신들이 유리한 사건 이야기만을 나열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논리를 전개하면 넘어가진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새날을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YTN이나 무슨 연합뉴스나 이런 듣지 마시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법원에 그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했고요. 보여줘. 다시 지금 이 상황이 됐거든요. 요게 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겠죠. 그건 뭐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총선을 끌어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가 나쁘다 프레임도 일부 먹혔던 게 사실이고 부동산 문제 있을 거고 아마 남북관계는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건드려봐야 도움이 안 돼.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 때까지 꾸준히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조국 장관 관련한 거예요. 3,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한 부분을 계속 끌어와가지고 선거 때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이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이 국면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소장을 열람 등사 신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공소장 그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중한테 뿌리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혐의로 지금 기소돼 있다. 이런 죄인들을 찍을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 국회의원 자격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공소장을 받으면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나는 또 고발인이니까 고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서 자기 권리를 찾자는 게 아니라 공소장을 가지고 그걸 또 조각조각 내서 어떤 식으로 또 악용할지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악용하겠죠. 근데 그 공소장이라는 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웅 검사가 이 검사를 그만두고
소설가 직업을 가지고 새로 입당을 한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에서 소설가가 나왔느냐? 하던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맞네, 훌륭해. 아유, 검찰에서 진짜 소설가가 나온 거 맞네요. 네. 훌륭하시다. 제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거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에서 하셨을까라는 걸 짐작을 좀 해봤는데요. 그 장관님 스타일상 내용이 별게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별게 없고 그야말로 이거는 법무부가 마련한 규정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일 뿐이지 이 내용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갖고 이거를 공개하면 안 돼. 절대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게 없고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게 더 의미 있는 과정, 의미 있는 행위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또 그걸 그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꺼내기 시작해요. 잠깐만, 검찰이 흘렸구만. 예. 누가 흘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무부가 그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자 함에 있는데 그 공소장이 새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감찰 대상이겠죠. 근데 지금 나와서 이제 첫 번째 뭔가 섹시한 걸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청와대 보고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청와대에서 이첩된 수사 결과 보고에 입첩된 수사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이나 그거를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거를 정당한 보도가 되려면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던 전국의 각 시도 경찰청에서 올라온 보고 건수가 몇 건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중에 총 21건인데 몇 건 중에 21건인지 이걸 얘기를 해줘야 합당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의 모든 정보가 다 이제 몰리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중에 요건만 딱 뽑아가지고 21차례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바다. 예. 그리고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별 내용 없이 갈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번에 2차 인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뒀잖아요. 그냥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 자신감까지 배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측근 중에 한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근 어떤 분 통해 가지고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추미애 장관이 산하를 되게 열심히 보신대요.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추미애 장관을 당대표 때부터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날을 너무 열심히 보신다고. 장관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면 1번. 힘내시고요. 누가 그래요? 조국 장관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제가 우리들이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번에 그 이매자 후보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예쁘다는 말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퍼뜨리셨더라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장관이 예쁘세요. 자,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